시나노 골드 크게 키우면 고두 위험 커집니다. 나가노는 이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시나노 골드를 심었거나 앞으로 심으려는 농가들이 국내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착색 부담이 적은 노란 사과, 맛 좋고 저장성 좋은 사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나노 골드를 먼저 재배한 일본 나가노에서는 이 품종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단순히 크게 키우는 품종이 아니라 적정 크기, 가지 확보, 수세, 칼슘, 수확 시점과 저장 품질까지 같이 봐야 하는 품종으로 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가지 뽑기가 어렵다, 나무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 면적이 늘고 저장과 유통기간이 길어지면 고두와 저장 품질 문제도 같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일본 나가노와 일본 산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시나노 골드 농가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나노 골드는 쉬워 보이지만 기준이 필요한 품종입니다. 시나노 골드는 처음 보면 농가 입장에서 매력이 큽니다. 빨간 사과처럼 잎 따기, 과일 돌리기, 반사필름 작업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란 사과라서 착색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맛도 좋고 과즙도 많고 저장성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작업을 줄일 수 있는 품종, 왕림을 대신할 수 있는 품종, 장기 판매가 가능한 품종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배가 이어지면서 다른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노 골드는 그냥 크게 키우는 품종이 아니었습니다. 과일을 너무 크게 만들면 저장 중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세가 강하면 따는 시점이 늦어지고, 가지 확보가 안 되면 과일 위치와 크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처음부터 나무 만드는 기준을 잘 잡아야 하는 품종입니다. 나가노는 적정 크기를 먼저 봤습니다. 시나노 골드는 원래 과일이 작은 품종이 아닙니다. 일본 자료에서도 300g 전후에 큰 과일이 되는 품종으로 설명합니다. 나가노의 고품질 생산 기준에서는 목표 과일 크기를 300g에서 350g 전후로 봅니다. 당도는 14브릭스에서 15브릭스 수준을 봅니다. 과일 한 개당 잎수는 60장 전후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50g을 넘기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나노 골드를 더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만 가면 품질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 수를 너무 줄이고 질소와 칼륨으로 비대만 계속 끌고 가면 과일은 커져도 과일 속 칼슘 균형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몽에서 고두를 겪은 농가라면 이 말이 바로 이해될 것입니다. 덱과 품종은 크기만 보면 안 됩니다. 크기와 칼슘, 크기와 수세, 크기와 저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고두는 저장 중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고두는 수확할 때만 확인하는 장애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저장 중에 반점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껍질 아래 과육이 갈색으로 변하고 스펀지처럼 무르거나 코르크처럼 변하면 그때는 농가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수확할 때는 상품이었는데 저장과 유통을 지나면서 불량이 되는 것입니다. 시나노 골드는 저장성이 장점인 품종입니다. 하지만 저장성이 좋다는 말은 오래 두어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장할 과일일수록 수확 전부터 칼슘, 수세, 수확 시점, 선별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칼슘은 수확 직전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두를 줄이기 위한 칼슘 관리는 수확 직전에 한두 번 강하게 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본 자료에서는 낙화 직후부터 8월 하순까지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살포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 표면에 묻도록 살포하는 것입니다. 토양에 석회를 넣는 것은 토양 반응과 뿌리 환경을 잡는 관리입니다. 그의 과일에 필요한 칼슘은 어린 과실 때부터 과일 표면에 직접 닿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슘제는 제품마다 성분과 농도가 다릅니다. 고온기에는 약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산가리와 칼슘을 같은 통에 넣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나노 골드 칼슘 관리는 마지막에 급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낙화 후 어린 과실기부터 계획하는 일입니다. 고두 위험을 높이는 과원 조건. 시나노 골드에서 고두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린 나무에서 과일을 너무 크게 만든 과원, 강전정 뒤에 수세가 강해진 과원, 질소가 늦게까지 가는 과원, 비대가 필요하다고 칼륨 위주로 오래 관리한 과원, 5월, 6월에는 마르고 8월, 9월에는 비가 많은 과원,
과일 수를 너무 줄여 남은 과일만 크게 만든 과원. 이런 조건에서는 과일 속 칼슘 균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칼슘은 잎과 새순처럼 물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로는 비교적 잘 갑니다. 하지만 과일은 다릅니다. 과일이 갑자기 커지고 새순이 계속 자라고 수세가 강하면 칼슘이 과일로 충분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대과 욕심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크기와 수세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나노 골드는 가지 확보가 먼저입니다. 국내 시나노 골드 농가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좋은 가지가 부족하면 과일이 달리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과일만 너무 커지고 나무 힘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두 위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처음부터 수영별로 쓸 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봐야 합니다. 게시명이라면 주지 3개에서 4개를 먼저 안정시키고 각 주지 위에 과일딸 가지를 고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세장 방추형이라면 주간을 중심으로 아래부터 위까지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결과지를 나선형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가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들어가고 SS기 약액이 묻고 과일이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가지가 고르게 있느냐입니다. 게시명과 세장 방추형은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게시명 과원에서는 중심부를 열어주고 주지 3개에서 4개를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주지 위에 과일딸 가지를 고르게 배치합니다. 주지가 너무 많으면 나무 안쪽이 막힙니다. 반대로 주지는 있는데 결과지가 부족하면 과일딸 자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주지 하나의 주된 측지를 대략 3개에서 5개 정도 확보하고 그 측지 위에 결과지를 20cm에서 30cm 간격으로 배치한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세장 방추형에서는 주간과 가지 굵기 차이를 봐야 합니다. 주간보다 너무 굵어진 측지는 나중에 나무를 막고 햇빛과 약액이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측지가 주간 굵기의 3분의 1을 넘으면 갱신 후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목 기준으로는 주간 둘레의 주된 측지와 결과지가 12개에서 16개 전후로 고르게 붙어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쪽은 조금 길어도 되지만 위로 갈수록 가지는 짧고 가볍게 가야 합니다. 가지는 눕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시나노 골드에서 가지 유인은 무조건 아래로 눕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너무 선 가지는 과일보다 가지가 힘을 가져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처진 가지는 세력이 약해지고 다음에 쓸 결과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지는 기부가 적당히 벌어지고 끝은 수평에 가깝거나 살짝 아래로 안정되는 가지입니다. 게시명에서는 주지와 측지가 너무 처지지 않도록 받침대나 끈으로 받쳐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장 방추형에서는 어린 가지일 때 클립이나 유인끈으로 각도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굳은 뒤 억지로 내리면 가지가 찢어지거나 기부가 상할 수 있습니다. 시나노 골드 가지 관리는 꺾는 것이 아니라 달기 좋은 각도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가지가 없을 때는 아상과 갱신을 같이 봅니다. 시나노 골드는 원하는 자리에 가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간부가 비거나 한쪽 방향으로 가지가 부족하거나 세장 방추형에서 중간 공간이 비면 나중에 과일딸 자리가 부족해집니다. 이럴 때는 아상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상은 받고 싶은 눈 바로 위에 가볍게 상처를 내서 그 눈이 세 가지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위치는 눈 바로 위 5mm 전후입니다. 상처는 눈폭보다 조금 넓게 수피를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한 바퀴 돌리거나 깊게 파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시기는 발화 직전이나 눈이 움직이기 직전이 좋습니다. 다만 아상은 많이 한다고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리, 빈 공간을 메울 자리, 앞으로 결과지로 쓸 자리만 골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측지는 젊은 가지로 바꿔가야 합니다. 가지가 부족하다고 늙고 처진 가지를 계속 끌고 가면 나중에는 과일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나노 골드 전정은 많이 자르는 전정이 아니라 달 자리를 계속 만드는 전정입니다. 새로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라면 다축 재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축수를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2축이든 3축이든 축마다 세력이 일정해야 합니다. 한 축만 강해지고 다른 축이 약해지면 과일 크기와 품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축 재배에서는 각 축을 하나의 작은 주간처럼 보고 축 주변에 짧고 고른 결과지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과 축 사이가 막히면 햇빛이 안 들어가고
SS기 야객도 안쪽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축 시나노골드는 축수보다 먼저 제식거리, 작업 통로, 수관폭, 야객 도달, 관수와 관비 균일성을 봐야 합니다. 기존 게시명이나 세장 방추형 과원을 무리하게 다축처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축은 새로 심는 과원에서 처음부터 축 세력과 가지 배치를 맞춰갈 때 참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수확 시점과 선별도 중요합니다. 시나노골드는 수확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품종입니다. 빨리 따면 산미가 강하고 맛이 덜 올라옵니다. 늦게 따면 껍질에 유분이 올라오거나 저장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노란 사과라서 빨간 사과처럼 착색 작업 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따는 판단은 오히려 더 섬세해야 합니다. 노랗게 보인다고 모두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수확할 때는 껍질색, 바탕색, 맛, 산미, 과육 상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저장할 과일은 크기만 보고 넣으면 안 됩니다. 크기가 너무 큰 과일, 강한 나무에서 나온 과일, 그늘진 자리의 과일, 수확이 늦어진 과일은 따로 선별해야 합니다. 시나노골드는 저장성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저장고에 넣기 전에 이미 과일의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시나노골드는 좋은 품종입니다. 맛도 좋고, 과즙도 많고, 저장성도 좋고, 착색 작업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좋은 품종일수록 처음 관리 기준을 잘못 잡으면 문제도 크게 나타납니다. 일본 나가노는 시나노골드를 단순히 노란 사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정 크기, 적정 착과, 가지 확보, 수세 안정, 칼슘 관리, 따는 시점, 저장 품질까지 같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나노골드는 크게 만드는 품종이 아닙니다. 적정 크기로 고품질을 만드는 품종입니다. 대과 욕심을 줄이고 어린 나무대 가지를 확보하고 수세를 안정시키고 어린 과실기부터 칼슘 관리를 계획해야 합니다. 올해 시나노골드를 재배하시는 농가라면 과일 크기만 보지 마시고 가지, 결과지, 질소와 칼륨 관리, 칼슘 살포, 수확 시점, 저장 품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먼저 만든 기준을 국내 농가가 참고하면 시나노골드는 충분히 좋은 품종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원고 출처 나가노현 농업관계시험장 시나노골드 품종 자료, 나가노현 과수시험장 시나노골드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자료, 나가노현 사과 비터피트 저감 칼슘 연면 살포 자료, 나가노현 사과시험장 시나노골드 특성자료, 농촌진흥청 농사로 사과 생리장애 자료, 미국 메릴랜드 대학 사과 고두 관리 자료,